안녕하세요. 이오텍 셀프 테라피의 이오텍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오텍 셀프 테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의학에서 알려주고 있는 병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셀프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명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원인에 맞춰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병이 걸리는 원인을 그냥 단순하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뭐냐면 오장입니다.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해가지고요. 이 다섯 가지 장기가 어떤 상태이냐, 어디가 약하냐, 또 어디부터 병이 걸리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내가 어디가 약하냐에 따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장을 잘 관리만 하셔도 우리가 쉽게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333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0일 동안 먹지 않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분만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미치는 우리 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요. 폐가 건강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와 관련된 질병이 생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쉽게 아실 수 있는 기침이 자주 생기게 되겠죠. 또 가래도 이렇게 자주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코 비염이죠.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것들이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내 폐도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동작은 사실 두 가지 동작입니다. 들이마시고 내뱉는 동작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 내뱉는 동작이 좀 힘들다. 그러면은 내 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요, 좀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도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가요?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의 폐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통이 생기게 되면은 주로 이렇게 이마 쪽으로, 앞 이마 쪽으로 두통이 이렇게 지끈지끈 오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내 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먹어도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마르고요.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아토피는 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중에 하나고요. 또 상처가 나면 쉽게 아물지 않는다든지 쉽게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 이런 것 모두 폐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쇄골미인이라고 그러죠. 여기 쇄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뭐 이쁘다고 하는데요. 뭐 드러나는 것까지도 조금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근데 요 쇄골에서 위쪽에 여기 살이 있는데요. 요 살이 아래쪽으로 푹 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살이 이렇게 평평하게 쇄골까지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푹 꺼져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폐가 주저앉아 가지고 그 살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폐에 문제가 있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새가슴이라고 하죠. 여기 가슴 가운데 쪽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들이 예,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뭐 예뻐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흉곽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폐를 아무래도 짓누르고 있겠죠.
또는 폐가 먼저 변형이 와서 뼈도 같이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저처럼 이렇게 좀 시원하신 분들이 있죠. 머리가 좀 이렇게 앞머리부터 이렇게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 모두 폐가 안 좋으신 분입니다. 네, 저도 역시 폐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하지만 뭐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대로 폐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털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몸에 털이 많이 나는 사람들도 폐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만약에 코를 풀면은 밥 먹는 도중에 코를 풀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짜증내하고 만약에 어른 앞에서 코 풀었을 경우에는 호되게 혼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의에 어긋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콧물이 좀 나더라도 얼른 다른 데로 자리를 피해가지고 코를 풀고 오는 게 좀 예의에 맞는 사람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밥을 먹다가 코를 푸는 게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밥 먹다가 쉽게 코를 풉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서양 사람들이 주로 털이 어때요? 많이 나죠. 털이 많이 난다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주로 폐가 우리 동양 사람보다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늘상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를 풀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코를 푸는 게 뭐 어차피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하니까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털이 많다는 것은 폐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증상들이 물론 이제 폐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들은 뭐 반드시 폐만 나빠가지고 생기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아마 뭐 같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폐가 정말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확진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팔을 90도로 이렇게 구부리시면요. 여기 알통이 이렇게 나오죠. 운동을 한 사람은 더 많이 나오고요. 안 한 사람도 이렇게 90도 정도로 하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손목을 꺾어가지고 힘을 주시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볼록하고 단단한 근육이 이렇게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다가 팔꿈치 근처쯤 가시면요. 갑자기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딱딱한 무슨 철선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바로 인대입니다. 그래서 그 인대하고 이 팔 근육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만나는 지점에서 엄지손가락 쪽,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선이 있겠죠. 인대에서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바깥으로 벗어난 곳을 이렇게 세게 이런 자세로요. 손을 위로 올리고 세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내 폐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눌렀는데 뭐 시원하고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는데 그러면은 폐가 건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의 폐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원인을 반드시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원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폐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감기입니다. 우리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모두들 감기에 여러 번,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살아오시면서 걸리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기가 걸린다는 것은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폐가 약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기를 완벽하게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에는 폐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감기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기가 걸리시면 빨리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감기와 관련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올린 동영상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직 못 보셨다면 보시는 것이 많이 건강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감기에 걸리지 말자. 걸리면 빨리 감기가 날 수 있도록 치료를 하자. 하지만 약국에서 약 사 드시는 거 이거는 감기 치료 약이 아닙니다. 지금 약국에서 파는 약들 감기약이라고 파는 건요. 간단히 말하면 진통제, 소염제, 그리고 뭐 근육 이완제, 해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전부 다 그냥 그 증상을 가리는 것뿐이지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못 믿겠으면 가까운 병원
약국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예, 이거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런 약을 먹고서는 이제 몸이 좀 좋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다시 또 뭐 열심히 뭐 활동하고 좀 이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을 좀 부주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감기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로는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뭐 한 2, 3일 정도는 심하게 감기를 앓다가 아주 개운하게 낫게 되고요. 만약에 감기약을 먹으면 2, 3주는 계속 아프다. 아예 그냥 심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감기에 간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폐에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뭐냐면 공기입니다. 공기. 예, 요즘에 특히 미세먼지가 아주 큰 문제로 국가에서도 이제 고민할 정도의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드실까요? 예,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제 생각에는 뭐 한 1kg, 2kg 정도 하루에 그 정도밖에 못 드실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이제 일반적인 권장량 하루에 마시는 일반적인 권장량이 뭐 한 1.5리터, 그러니까 그 콜라병 같은 거 있죠. 그런 페트병 한 병 정도가 하루에 권장하는 이제 수분의 양인데요. 공기는요, 우리가 현재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마시게 되고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호흡을 할 때마다 약 500cc 정도를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4시간 동안 약 10만 리터를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게 됩니다. 야, 10만 리터 이게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대략적으로 우리 정수기 위에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는 게 있잖아요. 그 물통이 한 20리터가 좀 안 되는데요.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한 물통이 한 5천 통, 5천 통 정도를 하루에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안에 만약에 독성의 물질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몸에서 계속 배출하기는 하지만 계속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은 점점 더 몸과 또 폐를 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내 폐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요,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가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 환경이나 아니면 경제적 여건이 가능하시다면 공기 좋은 곳 찾아가지고 얼른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더 내 폐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운다는 건 뭐예요? 더러운 공기를 그리고 미세먼지를 직접 폐에다가 주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아무리 몸에 해롭다는 것을 강조를 여러 번 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배 끊으시고요. 바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십시오. 그게 내 폐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불가능하다. 뭐 경제적 여건도 안 되고 아니면 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게 이사하실 수 없다면 아마 주무실 때만이라도 방에다가 공기청정기 하나 정도 갖다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는 시간도 거의 우리 하루에서 적어도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쉬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이럴 때는 외출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는 이제 마스크라든지 우리가 좀 더 공기를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폐를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든 내 폐를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한 가지 좋은 방법,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하는 방법인데요. 폐가 구조가 보면요, 이렇게 기도가 쭉 내려다가 우리 몸 양쪽에 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쭉 내려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 폐를 만들었다고 치면 여기 끝에 맨 위에 폐의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관을 연결하면은 제일 편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쭉 들어가게.
근데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 기도가 쭉 가운데로 폐 가운데로 쭉 내려오다가요. 한 중간 좀 전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관이 갈라지면서요. 관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서 갈라져서 폐의 거의 절반 정도, 중간 정도에 이렇게 기관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폐 전체적으로 공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편하게 안 해놓고 이렇게 중간에 냈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시면 반드시 그 안에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균 또는 미세먼지 이러한 또는 뭐 몸에 좋지 않은 가스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폐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1차적으로 거르게 되는 겁니다. 중간으로 들어온 다음에 중간에서 산소는 중간에서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산소보다 가벼운 독극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산소보다 무거운 독성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가급적 흡수하지 않고 바로 후 하고 공기를 내뱉을 때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 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의 구조를 잘 맞춰가지고요. 독성 물질을 잘 빼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호흡을 할 때요. 이렇게 쬐끔 이렇게 조금씩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래에 어떻게 될까요? 또 위에 꼭대기에 계속해서 독극 물질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면은 결국에는 우리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물질을 최대한 전부 꽉 폐를 짜가지고 바깥으로 배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을 하실 때요. 후 하고 공기를 내뱉을 때 숫자를 속으로 세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세시면서 후 공기를 내뱉은 다음에 끝까지 내뱉을 때까지 몇을 셌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를 셀 때까지 이제 다 내뱉으셨으면 다시 두 번째로 내뱉을 때는 5보다는 좀 더 길게, 그러니까 6 정도 되게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이 성공하셨으면 7이 되게 이렇게 점차 숫자를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폐를 전부 다 쪼그러뜨리게 돼서 폐 속에 있는 독물질을 전부 다 바깥으로 내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후 하고서는 숨을 참고 숫자를 세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숨 참기를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거의 균등하게 공기를 후 이렇게 내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숫자 세시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폐에 있는 독물질을 빼게 되니까 폐의 건강을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에 좋은 음식들이요. 하얀색 음식들은 폐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 마늘, 그리고 양파, 그렇죠? 파의 앞부분이 하얗죠. 이러한 것들은 다 폐에 아주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에도 보면은 뭐 감기에 걸리면 무나 콩나물 같은 거를 뭐 물엿이나 그 꿀에다가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폐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흰색의 음식들을 천연의 흰색의 음식들을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운 음식이 폐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울하시거나 이렇게 또는 감기에 걸렸을 때요 아주 얼큰하고 매콤한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막 땀이 날 정도로 좀 매워야 됩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땀이 흐르면서 이렇게 매울 정도로 막 하면서 드시다 보면은 기분도 좀 상쾌해지는 이러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감기도 좀 더 빨리 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우리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